동키의 주식생활.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차트를 재밌고 쉽게 알려주는 동키입니다. 네, 어제는 제가 일정이 바빠서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각이 7시 정도 됐습니다. 어제 시장을 보시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4%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에서 양매수가 전부 다 들어왔고요. 그리고 개인만 나홀로 매도세가 펼쳐졌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 같은 경우는 1518원으로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84불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축소시켰어요. 거의 절반 정도를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그러면서 나왔던 특이점으로는 상한가를 갔던 원익 IPS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었죠. 이틀 연속 상한가에 들어가나 싶다가 결국에 이렇게 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풀렸다가도 다시 상한가에 잠깐 잠궈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는 풀려서 마무리가 됐죠. 하지만 반면에 HPSP 같은 경우는 오전부터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결국에 상한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시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와 로봇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다가 로봇으로도 넘어갔다가 다시 반도체로 넘어왔다가, 그 중에도 이제 개별 종목들 뭐 SK네트워크스나 네이버나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강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테마로 봤을 때는 반도체와 로봇이 주도를 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어제의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바로 저의 매매일지를 보여드리고 제가 또 어떤 종목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매매했던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제가 게시글에는 이게 전부 다 안 찍혀서 이렇게 절반 정도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제가 6월 10일부터 모아오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이격도 침체가 떴을 때 이 종목도 결국에는 신고가를 완벽하게 예쁜 장대 양봉으로 뚫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섣불리 진입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전에도 이렇게 매매를 하긴 했으나 그 뒤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눌렸을 때 확실하게 이격도 침체나 완벽한 눌림을 보면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슈팅이 크게 나왔을 때 이렇게 고점 부분에 제가 매도를 했는데, 이것도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분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저항이 있던 자리예요. 이런 자리들. 그리고 이전에는 어느 정도 지지도 보였던 이런 자리들에서 어느 정도 한번 저항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제 이렇게 매도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온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금도 구조 굉장한 종목이죠. 제가 라이브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전의 고점 대비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시작되는 장대 양봉,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에서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금, 이 힘에 대해서 저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적어도 한 번쯤은 튀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늘 다행히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테크윙입니다. 이 종목은 목요일에 어느 정도 매도하고 다시 모아오던 종목이에요. 제가 매수하고 나서는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보여드리지 못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항 부분에 맞춰서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눌릴 때 이렇게 잡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도를 했어도 어느 정도 수익이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다시 이 저항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차분히 기다렸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죠. 어느 정도 이런 자리들을 돌파해 주면서 슈팅 나오는 이 자리 이후에 눌릴 때 다시 한번 불타기를 합니다. 다음에 완벽하게 이렇게 이 자리에서 슈팅이 나왔을 때 저항을 보면서 매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크이응은 이렇게 매매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바로 원익 IPS인데, 이 종목을 보시면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한번 눌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리들 지지에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항이 있는 부분에 맞춰서 두 번에 나눠서 매도를 하게 돼요. 사실 좀 위에까지도 보긴 했었는데 시장 자체가 어제는 강했으니까 다른 종목들, 어제 그리고 로봇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로봇 쪽에도 쏠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피지컬 AI 쪽, 이쪽도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한 감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웬걸요, 결국엔 다시 한번 상한가까지 가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매매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았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간 이후에 다시 한번 눌렸죠. 이 종목이 눌리기 시작했는데, 여기 첫 번째 이렇게 잡았던 것은 사실 눌림이 아니었어요. 요거는 눌림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는 흐름이 나왔을 때 돌파의 개념으로 잡은 겁니다. 근데 결국에 돌파를 하지 못했죠.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손절이 맞아요.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하고 눌림에서 다시 잡아야 되는데, 이 종목은 결국에 다시 상한가를 잠궈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확신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잡을 수 있었고, 쉽게 말해서 추가 매수 물타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파해주고 어느 정도 단기적인 상승이 끝날 때쯤에 매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 물량은 상한가에 이렇게 매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의 상한가를 풀리면서 반도체들도 약간씩 무너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결국 지금은 신고가에 있는 자리고 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횡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도 앞으로 조금씩 참고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로보스타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6월 10일부터 똑같이 이렇게 모아오던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6월 11일에 이 바닥에서 사실 잡았어야 되는데 제 기준은 더 아래였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더 아래쪽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추가 매수하지 못했고 어느 정도 돌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돌리는 흐름이 나온 다음에 이 종목은 조만간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에 종가 베팅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잡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장이 시작되고 나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강한 흐름을 보여줬을 때 오히려 이렇게 눌림목 자리마다 불타기를 합니다. 지금 이 종목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사실 제가 하는 불타기 방식인데요. 이미 여기까지 왔을 때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 있는 상태였어요. 이 종목은 어제 고가 기준으로 22%가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저의 수익도 굉장히 큰 상태였는데 이 자리에서 물량을 더 태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눌렸을 때 오히려 불타기를 이렇게 2번 연속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를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2번 연속하게 되죠. 그 다음에 상승했을 때 분할로서 전부 다 매도를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눌렸을 때 다시 이렇게 지지자리를 보면서 2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도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이때 자동을 걸어놓지 못하고 업무 때문에 뭐 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갔다가 눌리는 걸 보고 놓쳤나? 그리고 더 아래쪽에 이제 잡을 생각이었는데 아래까지는 오지 않고 재차 상승해 주길래 여기서 욕심 부리지 않고 매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매매했던 종목 중에 로보스타가 사실 수익률이나 수익금이나 제일 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효자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매매했던 종목 중에 SK네트워크스도 있는데 이 종목도 장 초반에 이렇게 눌렸을 때 나눠서 잡고 매도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눌렸을 때 잡고 위에서 매도하고 마지막에 좀 과하게 빠진다 싶어서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서 그냥 짤막하게 매도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CN에서도 마찬가지로 목요일날 종가 베팅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오늘 아침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이렇게 2번에 나눠서 수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생명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잡고 이렇게 매도를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 종목은 사실 잘된 매매는 아니에요. 저는 이 종목을 추가 매수 자리 자체를 더 아래쪽을 봤습니다. 지금 양음양 패턴들이 계속 나오는데 신고가를 계속 달성하면서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한 5위편까지는 더 눌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더 아래쪽을 보고선 추가 매수를 걸어놨는데 이번에도 제가 틀렸죠. 이 종목은 제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자꾸 놓치는 것 같은데 이 아래쪽에 결국에 가지도 않고 추가 매수를 하지도 못한 채 어느 정도 상승에 만족하면서 이렇게 매매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금요일 매매가 끝났는데요. 네, 제가 보여드리는 일지가 완벽한 일지들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실수도 많이 하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도 제가 판단 착오로 인해서 제대로 수익을 많이 보지 못한 종목이에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으나 수익을 많이 보지 못한 그런 좀 안타까운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대로 로보스타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반대로 어느 정도 확신도 있었고 굉장히 낮은 가격대에서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불타기를 하면서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시켰던 그런 좋은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일지들 잘 참고하셔서 매매에도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바로 종목 소개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수화학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요일 라이브 때 어쩌다가 이렇게 발견한 종목이에요. 제가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다가 발견한 종목인데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의 폭이 나오고 나서 하락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대금이 실리죠. 이거는 제가 항상 상승의 신호탄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월 11일에 수급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네, 그러면서 어제 굉장히 크게 상승을 시키고 전고점까지 터치하고 내려왔던 종목이요. 윗꼬리를 다른 게 좀 찝찝하긴 하지만 네, 보시면 지금 현재 수급 자체가 굉장합니다. 뭐 외국인의 수급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기관의 수급 보시죠. 뭐 금투,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뭐 안 들어온 종목이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수급이 깔끔하고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신고가에 맞고 떨어졌지만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이 수급으로 보나 차트로 보나 지금 현재 터지는 대금으로 보나 어느 정도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수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이 종목은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눌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깨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을 줬어요. 그러면서 모든 이평선을 뛰어넘고요. 그러면서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을 시켜줬죠. 물론 마지막까지 장대 양봉으로 끝났으면 훨씬 더 예뻤을 상황이에요. 훨씬 더 깔끔한 상황이었을 텐데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단 거는 살짝 안타까워요. 네, 그래도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고요. 그러면서 이평선들을 다 돌파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이 굉장히 괜찮다는 점이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점입니다. 지금 현재 투신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큰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종고점까지는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은 후성인데요.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상승의 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신고가를 계속해서 세우고 지금 며칠 연속이죠? 7일 연속 양봉이 뜨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서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에요. 제가 이 종목도 유튜브 영상이나 라이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다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오고 나서 위에서 고점에서 물려버리면 굉장히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라리 어느 정도 눌릴 때까지 기다려보자. 만약에 간다면 그것은 내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눌렸을 때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기다려본다면 추가적으로 눌림에 매수를 해본다면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후성도 눌림 자리를 충분히 잘 기다려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미래에셋생명이죠.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수급이 좋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하는 종목이고 심지어 멤버십 분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 다들 똑같은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금 자체도 굉장히 잘 터지고 있고요.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추격 매수를 한다면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금요일 날만 봐도 고점은 12%, 저점은 11.7%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저점 20% 가까이 빠진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고점에서 물려버린다면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유의하시면서 눌림 자리를 충분히 분할로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서 스윙 개념으로 봐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오늘 꼭 단타로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접어두셔도 괜찮고 차라리 뭐 중기 스윙으로 묻어가겠다 그런 식으로 가져가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꼭 조급해하다가 사고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좀 천천히 차분히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중에 아직까지 반등이 제대로 안 나온 종목들이 많아요.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아직 제대로 안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도 충분히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악재 뉴스가 뜨긴 떴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외국인과 기관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충분히 뭐 반등 그 이상의 정고점까지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애초에 이 종목은 더 위에까지 봐야 될 종목입니다. 최근에 터졌던 이 대금이 말도 안 되는 대금이기 때문에 이 위에까지는 충분히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로보스타 역시도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을 더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D&D 파마텍도 마찬가지죠. 모든 종목들이 다 안 갈 때는 얘가 가고 모든 종목들이 다 갈 때는 얘가 지금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더 반등을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삼성 SDS도 아직까지 반등이 안 나왔죠. 이것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노텍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지금 막 수급이 엄청나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지금 금토에서만 사고 있고 심지어 금요일엔 팔았거든요. 외국인도 정말 찔끔찔끔 들여오고 있는 물량인데 지금 보시면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을 잘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손익비가 좋은 게 지금 현재 22평을 딱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깬다면 22평을 깨면은 빠르게 손절을 하고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이 중간까지 한 150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매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죠. 이 종목도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타이밍 보면서 추가적으로 매매하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차라리 재차 돌파가 나온 이후에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아직도 반등이 잘 나오지 않고 있고 CNS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잘 한번 보시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백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는 슬슬 가려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이 자리죠. 이 자리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매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여러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한 10종목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항상 기회라는 것은 위기 속에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최근에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고 그 전에 전쟁이 났을 때도 큰 조정을 받았죠. 결과적으로는 어땠죠?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거나 돌파가 나오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해서 여러분들 괜히 내 손절 기준에 안 왔는데도 손절을 하거나 내 기준이 깨진다거나 그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은 기회겠다. 결국에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 내 기준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하시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말도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